안녕하세요. 책기준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안의 무한 능력을 꺼내는 힘, 토니 로빈스 거인의 생각법. 지은이는 토니 로빈스, 옮긴이는 도이진, 발행은 아레치코리아입니다. 이 책은 토니 로빈스의 40여 년 강연과 책에서 말해온 모든 생각을 압축하여 거인의 생각법의 실천법을 담은 책입니다. 토니 로빈스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데요. 2천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 0.001% 세계 부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1위, 미국 대통령 4명의 멘탈 관리 및 자문가, 전 세계 5천만 명의 삶을 바꾼 동기부여 전문가, 강연 세미나 참가비 5천만 원, 상담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7년을 기다려야 하는 강력한 조언자이자 상담가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습관을 바꾸고 싶어 매번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 무기력과 우울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부와 성공을 거머쥐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감정 상태를 바꾸고 초점을 변화시키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책은 365일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긴 여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잠자고 있는 거인의 힘을 꺼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실천해야 할 강령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 읽고 나면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점검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를 흥분시키는 일 찾기.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나는 기소 날아드는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 같은 목표는 전혀 영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열정과 창의성의 불을 붙일 만큼 흥미진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목표를 선택해 보자. 스스로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떠올려보고 가장 흥분되는, 그야말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한밤중까지 매달리게 만드는 목표를 골라라. 마감 시한을 정하고 왜 그때까지는 꼭 맞춰야 하는지 적어두자. 목표는 스스로를 북돋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넘고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나의 긍정적 영향력을 믿어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의도치 않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꿀벌이 꽃을 어떻게 번식시킬지 고민할까? 전혀 아니다. 그저 꿀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꽃가루를 묻히고 다른 꽃으로 날아들어 경이로운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꽃들로 넘쳐나는 산비탈은 그 결과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뜻밖의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한 달에 한 번 옛 친구에게 전화하기로 한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것이 기대조차 하지 않던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오늘 당신의 노력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지 아는가? 가슴 뛰는 미래를 디자인하자. 이거였어. 이게 다야.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다. 달 착륙을 위한 훈련과 준비에 거의 평생 동안 매달려온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그 영광스러운 역사적 순간에 말로 표현 못할 희열과 성취감을 느꼈지만 지구로 돌아온 후 몇몇은 극도의 우울감에 빠졌다. 더 이상 해야 할 일도 기대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 착륙보다 더 큰 목표는 우주 탐사에 성공하는 것이었을까? 아마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 마음과 마음이라는 우주를 탐험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감정적,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음식이다. 우리의 영혼은 이런 느낌을 바탕으로 자라난다. 목표 달성이 눈앞에 있다면 반드시 가슴 뛰는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해야 한다. 본능과 싸우지 말라. 의지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설사 한다 해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스스로 의지력으로 밀어붙이다가 감정적 한계에 부딪힌 경험은 없는가? 어쩌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의지력으로 다이어트를 밀어붙이며 식욕을 억제 본 적이 있다면 잘 알 것이다. 어떤 일이든 의지력만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뇌는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고통을 참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식욕을 억제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음식을 먹는 대안이 존재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능과 싸우지 말고 연상체계를 단순하게 바꿔라. 즉, 과식해서 후회했던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운동은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보자. 고통을 이 같은 패턴으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음식으로 인해 연상되는 연상관념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 훈련이 된다면 제대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념이 만들어내는 차이. 나는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전적으로 신념의 문제다.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머리에 구멍을 내면 병이 낫는다고 믿으면 사람들은 머리에 구멍을 낼 것이다. 신념의 근거는 중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타인을 돕는 것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타인을 도울 것이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삶은 비참해질 수도 즐거워질 수도 있다. 신념은 모차르트와 일반인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평범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신념이 없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도 포기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신념에서 비롯되었을까? 동료들과 어떤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가? 가족들과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가? 각각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상상은 지식보다 힘이 세다. 아인슈타인은 상상은 지식보다 힘이 세다라고 말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실제 경험한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했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데 주저한다. 하지만 앞서가는 리더들은 실제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끊임없이 상상함으로써 성공을 이뤄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지만 흥미를 가진 일이 있는가? 바로 지금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할 최고의 순간이다. 모닝파워 질문. 스스로를 위해 매일매일 성공을 다짐하는 의식을 갖자. 매일 아침 활력을 선사하는 질문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각각에 대한 대답을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 생각해 보자. 답을 찾기 어려우면 가능성을 묻는 방향으로 질문을 바꿔도 괜찮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무엇의 행복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면 다시 지금 내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질까? 라고 물어보자. 모닝파워 질문.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의 어떤 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가? 지금 흥분되고 설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의 어떤 점이 나를 설레게 만드는가? 어떻게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가? 말이 건강까지 좌우한다. 일단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에 부합하는 감정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는 질병과 관련된 예를 보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암이나 심장병이라는 진단은 환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여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불러일으키고 면역력까지 저하시킨다고 한다. 반대로 환자에게 변명을 알려주는 대신 정확한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시키면 면역력이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먼 커즌스 박사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형 어휘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한다. 말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현명한 의사라면 환자에게 할 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자. 웃음을 주는 단어 찾기.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 내 활력을 빼앗아가는 단어 대신 더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단어로 대체하기 위해 변형어휘를 사용해보자. 다음과 같이 실행해보자. 기분이 나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 3가지를 적어보자.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항상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자. 그리고 낡은 패턴을 깨뜨리거나 최소한 감정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를 찾아보자. 좀 황당하고 어이없거나 부적합한 단어라도 상관없다. 즉각 즐거워질 수 있는 단어면 충분하다. 화난다는 단어를 약올라 삐졌어로 바꾸면 감정의 강도가 훨씬 줄어든다. 잔뜩 화난 얼굴로 나 삐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비유는 더 깊은 이해를 이끈다. 배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사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비유를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배움의 한 방법이다. 사람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의 설교에는 항상 비유가 등장한다. 그가 어부에게 다가가서 한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였다.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모집하라고 하지 않았다. 어부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낚시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아이들을 연관지어 어부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비유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치 당신을 오해의 어둠에서 명료한 빛으로 구해줄 수 있다. 그러니 무언가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죠?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청해보자. 우선 원인부터 찾아보자.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비유가 있다. 강둑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때 갑자기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리고 강에서 허우적대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물속으로 들어가 남자를 구했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또 다른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다. 곧이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네 사람이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강에서 한 명 한 명 건져내며 하루를 다 보냈다. 만약 그가 처음 서 있던 자리에서 상류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갔다면 처음부터 누가 사람들을 강물에 빠뜨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많은 노력을 아낄 수 있다. 하나로 전체를 판단하지 않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상대의 행동을 잘 이해해야 한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두 사람을 묶어준 그 유대감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매일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좌절감을 토로한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저 더욱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이를 격려하고 도와달라는 신호다. 주식시장이 30포인트 급락했다고 한들 그날 하루만 가지고 주식시장 전체를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사건만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다. 행동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지 이해해보자.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 행복에 관한 기본 원칙 세우기. 행복에 관한 기본 원칙, 즉 자신만의 믿음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런 건 어떨까? 행복에 필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살아있으니까. 삶은 선물이고 나는 그 삶을 마음껏 즐기겠다. 에이브러임 링컨은 모든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라고 말했다. 링컨의 일생, 그리고 고난을 극복한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행복에 관한 원칙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자기 조율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결심해보자. 이것은 우리가 현명하고 유연하며 창조적이겠다는 약속이며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방법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몇 년 전 한 세미나에 성공에 대해 서로 다른 기본 원칙을 가진 두 남자가 참석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은 잘 나가는 유명 기업인으로 행복한 가정, 사랑스런 5 자녀들, 억대 연봉, 그리고 마라톤으로 다듬어진 몸매까지 소유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왜일까? 그가 불합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었지만 자신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뿐이니까요. 하루하루가 아주 멋진 날이죠. 어떤가? 이들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최소한의 원칙으로 살자. 기본 원칙이 너무 많으면 사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예전에 5 쌍둥이를 키우는 20가정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진행자는 부모들에게 정신없지 않았나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물었다.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은 규칙을 너무 많이 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고 각각 행동이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규칙을 너무 많이 정해 놓으면 누군가는 어길 수밖에 없고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따지고 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만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인간관계에서 원칙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자신의 정체성을 믿어라.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삶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결정한다. 무슨 일을 시도하거나 그만두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힘이 발휘된다. 이 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정의하는 내적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정의할 때와 개방적이라고 정의할 때 각각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표현 방식, 행동,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진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삶의 모든 경험을 설명해주는 신념의 핵심이다. 옳은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랑을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가 실현될 때 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옳은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자. 자신이 옳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그 패턴을 깨버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잠시 논쟁을 멈추고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몇 가지 더 살펴보자. 화가 많이 나서 흥분했을 때 서로 멈출 수 있는 패턴 깨기 방식을 정해두기. 아주 엉뚱하거나 유머스러운 말을 사용해
패턴을 깨버리자. 매우 사적이고 긴밀한 농담을 던질 수도 있다. 의견이 부딪히면 부드러운 말로 대화하기. 내가 이상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와 같은 말을 사용해 보자. 정기적으로 저녁 데이트를 정해두기.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낭만적인 데이트를 해보자. 매일 사랑을 담은 키스를 해주기. 인생의 결정적 순간. 테레사 수녀는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비교적 부유한 계층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수녀로 일한 적은 있었지만 빈민층이 사는 지역에 가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어가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테레사 수녀는 죽어가던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병원을 전전했지만 그 어떤 병원도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다. 자신의 팔에 안긴 채 여인이 숨지는 것을 본 그날 테레사 수녀의 삶은 바뀌었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를 그 순간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존엄함과 사랑 없이 죽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스스로의 인생에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모든 변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사회 문제가 너무 막막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진다면 자신의 믿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를 제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나 혼자 나서봤자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가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는가?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돌보는 수녀가 자기뿐이라는 이유로 열정을 저버렸는가? 에드 로버츠가 자기 혼자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중압감 아래 무너졌던가?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자. 병원에서의 봉사활동도 좋고 노숙자 배식 봉사도 좋다. 글을 배우려는 어르신들을 돕고 어린 미혼모들에게 양육 방법을 가르쳐주고 요양원에 풍선다발을 들고 찾아가 즐겁게 해드리는 일 등을 해보자.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나를 흥분시키는 일 찾기.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나는 기소 날아드는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 같은 목표는 전혀 영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열정과 창의성에 불을 붙일 만큼 흥미진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목표를 선택해 보자. 스스로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떠올려보고 가장 흥분되는 그야말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한밤중까지 매달리게 만드는 목표를 골라라. 마감 시한을 정하고 왜 그때까지는 꼭 맞춰야 하는지 적어두자. 목표는 스스로를 북돋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넘고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나의 긍정적 영향력을 믿어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의도치 않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꿀벌이 꽃을 어떻게 번식시킬지 고민할까? 전혀 아니다. 그저 꿀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꽃가루를 묻히고 다른 꽃으로 날아들어 경이로운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꽃들로 넘쳐나는 산비탈은 그 결과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뜻밖의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한 달에 한 번 옛 친구에게 전화하기로 한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것이 기대조차 하지 않던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오늘 당신의 노력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지 아는가? 가슴 뛰는 미래를 디자인하자. 이거였어. 이게 다야.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다. 달 착륙을 위한 훈련과 준비에 거의 평생 동안 매달려온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그 영광스러운 역사적 순간에 말로 표현 못할 희열과 성취감을 느꼈지만 지구로 돌아온 후 몇몇은 극도의 우울감에 빠졌다. 더 이상 해야 할 일도 기대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 착륙보다 더 큰 목표는 우주 탐사에 성공하는 것이었을까? 아마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 마음과 마음이라는 우주를 탐험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감정적,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음식이다. 우리의 영혼은 이런 느낌을 바탕으로 자라난다. 목표 달성이 눈앞에 있다면 반드시 가슴 뛰는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해야 한다. 본능과 싸우지 말라. 의지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설사 한다 해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스스로 의지력으로 밀어붙이다가 감정적 한계에 부딪힌 경험은 없는가? 어쩌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의지력으로 다이어트를 밀어붙이며 식욕을 억제해 본 적이 있다면 잘 알 것이다. 어떤 일이든 의지력만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뇌는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고통을 참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식욕을 억제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음식을 먹는 대안이 존재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능과 싸우지 말고 연상체계를 단순하게 바꿔라. 즉, 과식해서 후회했던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운동은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보자. 고통을 이 같은 패턴으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음식으로 인해 연상되는 연상관념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 훈련이 된다면 제대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념이 만들어내는 차이. 나는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전적으로 신념의 문제다.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머리에 구멍을 내면 병이 낫는다고 믿으면 사람들은 머리에 구멍을 낼 것이다. 신념의 근거는 중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타인을 돕는 것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타인을 도울 것이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삶은 비참해질 수도 즐거워질 수도 있다. 신념은 모차르트와 일반인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평범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신념이 없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도 포기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신념에서 비롯되었을까?
동료들과 어떤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가? 가족들과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가? 각각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상상은 지식보다 힘이 세다. 아인슈타인은 상상은 지식보다 힘이 세다라고 말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실제 경험한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했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데 주저한다. 하지만 앞서가는 리더들은 실제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끊임없이 상상함으로써 성공을 이뤄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지만 흥미를 가진 일이 있는가? 바로 지금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할 최고의 순간이다. 모닝파워 질문. 스스로를 위해 매일매일 성공을 다짐하는 의식을 갖자. 매일 아침 활력을 선사하는 질문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각각에 대한 대답을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 생각해 보자. 답을 찾기 어려우면 가능성을 묻는 방향으로 질문을 바꿔도 괜찮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무엇의 행복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면 다시 지금 내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질까? 라고 물어보자. 모닝파워 질문.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의 어떤 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가? 지금 흥분되고 설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의 어떤 점이 나를 설레게 만드는가? 어떻게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가? 말이 건강까지 좌우한다. 일단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에 부합하는 감정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는 질병과 관련된 예를 보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암이나 심장병이라는 진단은 환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여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불러일으키고 면역력까지 저하시킨다고 한다. 반대로 환자에게 변명을 알려주는 대신 정확한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시키면 면역력이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먼 커즌스 박사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형 어휘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한다. 말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현명한 의사라면 환자에게 할 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자. 웃음을 주는 단어 찾기.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 내 활력을 빼앗아가는 단어 대신 더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단어로 대체하기 위해 변형어휘를 사용해보자. 다음과 같이 실행해보자. 기분이 나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 3가지를 적어보자.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항상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자. 그리고 낡은 패턴을 깨뜨리거나 최소한 감정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를 찾아보자. 좀 황당하고 어이없거나 부적합한 단어라도 상관없다. 즉각 즐거워질 수 있는 단어면 충분하다. 화난다는 단어를 약올라 삐졌어로 바꾸면 감정의 강도가 훨씬 줄어든다. 잔뜩 화난 얼굴로 나 삐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비유는 더 깊은 이해를 이끈다. 배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사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비유를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배움의 한 방법이다. 사람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의 설교에는 항상 비유가 등장한다. 그가 어부에게 다가가서 한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였다.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모집하라고 하지 않았다. 어부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낚시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관지어 어부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비유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치 당신을 오해의 어둠에서 명료한 빛으로 구해줄 수 있다. 그러니 무언가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죠?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청해보자. 우선 원인부터 찾아보자.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비유가 있다. 강둑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때 갑자기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리고 강에서 허우적대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물속으로 들어가 남자를 구했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또 다른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다. 곧이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네 사람이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강에서 한 명 한 명 건져내며 하루를 다 보냈다. 만약 그가 처음 서 있던 자리에서 상류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갔다면 처음부터 누가 사람들을 강물에 빠뜨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많은 노력을 아낄 수 있다. 하나로 전체를 판단하지 않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상대의 행동을 잘 이해해야 한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두 사람을 묶어준 그 유대감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매일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좌절감을 토로한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저 더욱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이를 격려하고 도와달라는 신호다. 주식시장이 30포인트 급락했다고 한들 그날 하루만 가지고 주식시장 전체를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사건만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다. 행동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지 이해해보자.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 행복에 관한 기본 원칙 세우기. 행복에 관한 기본 원칙, 즉 자신만의 믿음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런 건 어떨까? 행복에 필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살아있으니까. 삶은 선물이고 나는 그 삶을 마음껏 즐기겠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모든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라고 말했다. 링컨의 일생, 그리고 고난을 극복한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행복에 관한 원칙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자기 조율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결심해보자.
이것은 우리가 현명하고 유연하며 창조적이겠다는 약속이며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방법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몇 년 전 한 세미나에 성공에 대해 서로 다른 기본 원칙을 가진 두 남자가 참석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은 잘 나가는 유명 기업인으로 행복한 가정, 사랑스런 5 자녀들, 억대 연봉, 그리고 마라톤으로 다듬어진 몸매까지 소유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왜일까? 그가 불합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었지만 자신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뿐이니까요. 하루하루가 아주 멋진 날이죠. 어떤가? 이들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최소한의 원칙으로 살자. 기본 원칙이 너무 많으면 사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예전에 5 쌍둥이를 키우는 20가정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진행자는 부모들에게 정신없지 않았나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물었다.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은 규칙을 너무 많이 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고 각각 행동이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규칙을 너무 많이 정해놓으면 누군가는 어길 수밖에 없고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따지고 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만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인간관계에서 원칙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자신의 정체성을 믿어라.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삶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결정한다. 무슨 일을 시도하거나 그만두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힘이 발휘된다. 이 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정의하는 내적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정의할 때와 개방적이라고 정의할 때 각각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표현 방식, 행동,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진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삶의 모든 경험을 설명해주는 신념의 핵심이다. 옳은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랑을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가 실현될 때 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옳은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자.
자신이 옳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그 패턴을 깨버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잠시 논쟁을 멈추고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몇 가지 더 살펴보자. 화가 많이 나서 흥분했을 때 서로 멈출 수 있는 패턴 깨기 방식을 정해두기. 아주 엉뚱하거나 유머스러운 말을 사용해 패턴을 깨버리자. 매우 사적이고 긴밀한 농담을 던질 수도 있다. 의견이 부딪히면 부드러운 말로 대화하기. 내가 이상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와 같은 말을 사용해 보자. 정기적으로 저녁 데이트를 정해두기.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낭만적인 데이트를 해보자. 매일 사랑을 담은 키스를 해주기. 인생의 결정적 순간. 테레사 수녀는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비교적 부유한 계층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수녀로 일한 적은 있었지만 빈민층이 사는 지역에 가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어가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테레사 수녀는 죽어가던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병원을 전전했지만 그 어떤 병원도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다. 자신의 팔에 안긴 채 여인이 숨지는 것을 본 그날 테레사 수녀의 삶은 바뀌었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를 그 순간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존엄함과 사랑 없이 죽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스스로의 인생에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모든 변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사회 문제가 너무 막막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진다면 자신의 믿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를 제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나 혼자 나서봤자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가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는가?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돌보는 수녀가 자기뿐이라는 이유로 열정을 저버렸는가? 에드로보츠가 자기 혼자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중압감 아래 무너졌던가?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자. 병원에서의 봉사활동도 좋고 노숙자 배식 봉사도 좋다. 글을 배우려는 어르신들을 돕고 어린 미혼모들에게 양육 방법을 가르쳐주고 요양원에 풍선다발을 들고 찾아가 즐겁게 해드리는 일 등을 해보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